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하반기 직군별 채용 잡프리뷰 사회를 맡은 인재문화팀 김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하반기 직군별 채용 잡프리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회사와 직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총 5편을 준비했습니다. 공통 주제로 그룹사 소개 및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 한 편과 사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한 편, 이번 채용이 열리는 영업 직군, R&D 직군, 제조 직군 각 한 편씩 준비하여 총 5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퍼시스 그룹 소개 및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후 채용과 관련한 FAQ 시간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퍼시스 그룹 소개 및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 인재문화팀 박대철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시스그룹 인재문화팀의 박대철입니다. 지금껏 저희는 그룹 본사와 주요 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국과 더불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뉴노멀 시대가 왔다는 생각과 함께 지원자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뵐 수 없게 되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영상으로 만났지만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관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퍼시스그룹에 대해 양질의 정보 얻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 디자이너 베러월드라는 퍼시스그룹의 메인 슬로건입니다. 단순히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공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 퍼시스그룹에 대한 소개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전문기업 퍼시스그룹이 존재하는 이유 등 그룹의 진정성 측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터넷뿐만 아니라 뉴스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생 테크트리 사진입니다. 단순히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시기 때문일 텐데요. 이 상황의 본질을 살펴보면 결국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과 구조에 그 까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성장하여 전문가로 호흡하려면 당연히 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전문 기업에서 일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텐데요. 반복해서 여러분께 전문 기술과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퍼시스그룹이 구성원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구성원이 회사와 동반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왜 회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인데요. 즉,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퍼시스그룹이 단순히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공간이 있는 곳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고 이는 곧 구성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동반 성장하는 회사와 문화와도 깊게 수반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꿈을 실현해야 고객과 주주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바르고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시스그룹에서 더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는 각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복의 B2B 기반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퍼시스입니다. 퍼시스의 브랜드 파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시스는 작년 시장 점유율 60%를 기록했으며 국내 리서치 업계 1위인 한국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최초 상기도 58%, 비보조 상기도 88%의 지표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최초 상기도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사무가구 하면 떠오르는 회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소비자가 맨 처음 떠올리는 브랜드를 퍼시스라고 응답한 비율을 말하며 비보조 상기도의 경우 퍼시스를 사용하지 않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보기 중에 사무가구 하면 떠오르는 회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88%가 퍼시스를 선택한 의미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며
퍼시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 역시 그들의 88%가 사무가구는 퍼시스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빌어보면 그만큼 사무가구 시장에서 퍼시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영향력과 파워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시스는 사무가구만이 아닌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디자인해왔습니다. 1980년대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는 사무실을 보셨다면 상상이 되실 텐데요. 사무 환경은커녕 단순한 철제 책상과 의자만 있던 사무가구 시장에 획기적인 시스템 가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PC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1990년대 컴퓨터 활용에 최적화된 오피스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고 퍼시스 제품의 변화는 곧 새로운 오피스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라운지, 공공환경, 병원, 실험실, 교육기관, 심지어 프로야구단의 라커룸 등 생활환경 전반에 관한 공간 솔루션을 제시하며 시장에서의 그 위상을 단단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저희 퍼시스 브랜드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인 일룸입니다. 일룸은 지난 2014년 배우 공유 씨와 함께 당신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라는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부터는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서 TV 드라마 도깨비 김비서가 왜 이럴까 그리고 각종 육아 예능 및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다양한 고객층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룸은 가구를 만듭니다라는 브랜드 철학에 걸맞게 제품들은 생활공간 전반에 많은 고민 과정 끝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침실도 단순히 수면만의 공간이 아니라 부부와 가족 간의 활동성 강화를 위한 제품인 모션베드도 개발한 바 있으며 거실 역시 기존의 거실 기능은 물론 홈카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제품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트렌드 예측기관인 넬리로디사와 협업하여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에 근거한 CMF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일룸의 디자인 철학 속에서도 다양한 소재와 컬러의 가구들을 공간에 개성을 불어넣고 사용자와 취향의 라이프 스타일별 맞춤형 공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에게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 오프라인 활동대 성과를 토대로 일룸은 3년 연속 20% 이상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약 2,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희 일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자 전문 브랜드로서 퍼시스 그룹의 의자와의 연구개발 디자인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자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시리즈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좋은 의자와 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던 의자 전문 브랜드라는 카테고리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잘하는 의자, 당신의 몸에 가장 오래 닿아 있는 가구, 국대 의자 시리즈 등 단순히 의자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의자 전문 브랜드라는 카테고리와 시장을 만들고 여러 브랜드들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스포츠 전문 기업인 젠지사와 스폰서십을 체결하여 협업 중이고 마블, 디즈니사와 함께 개발한 의자뿐만 아니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시리즈관을 과거 개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자 브랜드 최초상기도 1위를 2017년부터 달성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 및 생산 브랜드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세계 디자인상들을 수상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검증 또한 마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16년 대한민국 의자 브랜드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였고 작년 한 해에는 1,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서 가장 우리 몸에 오래 닿아 있는 가구,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시리즈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퍼시스 일룸 시리즈 기존 브랜드 외에도 퍼시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들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스커입니다. 데스커는 모던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의 제품을 선호하는 디자이너와 스타트업을 위한 브랜드이며 소규모 오피스에 최적화된 가구는 왜 없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2016년 4월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오피스 가구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기능과 디자인에 충실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들의 일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생한 젊고 혁신적인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스커는 현재 오프라인 스토어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첫 번째 오프라인 공간으로 소규모 오피스 및 홈 오피스의 공간으로 연출된 쇼룸 공간과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연남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데스커의 2번째 오프라인 공간으로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영감을 받고 교류할 수 있도록 신진 작가들의 전시존 그리고 북클럽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쇼룸 공간은 물론 카페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역시 구경 가셔서 데스커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느끼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티드, 젠지, 브런치 등 유 스타트업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데스커의 비전을 추가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패스트5, DDP, 무신사 등 많은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기업의 사무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젊고 혁신적인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 데스커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의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인 슬로우입니다. 슬로우는 유행에 민감한 제품보다 쓰면 쓸수록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정직한 브랜드입니다. 2016년 11월 런칭하여 국내 매트리스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자체 생산 인프라와 슬로우만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설계부터 제조, 배송까지 모두 직접 운영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대신 높은 품질의 매트리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로우는 효린의 민박 시즌 1, 2도 노출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캠핑클럽에까지 노출되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유난 씨와 함께 누워서 듣는 음악회를 본사 4층 정원의 공간에서 진행하는 등 많은 브랜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깐깐하게 고르고 오래 연구해 믿을 수 있는 편안한 매트리스 브랜드 슬로우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알로소입니다. 알로소는 지난 2018년 런칭된 퍼시스 그룹의 프리미엄 컨템포러리 소파 브랜드입니다. 진정한 휴식을 주는 편안함, 나를 표현하는 새로운 스타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선사한다는 것이 브랜드의 목표인데요. 알로소 역시 청담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고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빙하는 트렁크쇼를 오픈하면서 알로소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데스커, 슬로우, 알로소, 신사업 브랜드는 기존의 브랜드가 가지지 못한 차별성을 고객들에게 알리며 그룹의 신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가지 브랜드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저희 퍼시스 그룹의 유의미한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약 7,500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A+를 유지하고 무차입 경영을 10년째 지속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지원할 때 재무 건전성을 여러분들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1, 2년 다닐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시간과 미래 에너지를 투입할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꼭 퍼시스가 아니더라도 향후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시에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전 세계 7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가구 최초로 해외, 북미, 이탈리아 가구 업체의 디자인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석권하는 등 디자인의 우수성 또한 검증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직접 생산의 경우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수치는 다소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최근 정보기술의 개발로 IoT 제품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퍼시스 그룹에게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제외하면 90%의 안팎의 자체 생산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린가드 역시 위와 같은 이유인데요. 그린가드의 경우 세계 기준의 친환경 인증 자격입니다. 국내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며 전 부품 및 제품을 그린가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공간 전문 기업답게 우리 임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은 매우 우수합니다. 업무에 몰입하는데 구성원들과 소통을 잘 지원할 수 있게 구성된 여러 가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퍼시스 그룹 공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본사 업무층은 물론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로비도 리뉴얼한 바 있습니다. 고객 혹은 손님들께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공간만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더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고민하며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본사 4층 또한 서로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퍼시스그룹 임직원들이 모여 서로 하나가 되는 공간의 컨셉으로 다목적 공용 공간도 만든 바 있습니다. 향후 면접 관련 공간으로도 활용 계획이니 여러분들 꼭 한번 오셔서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공장 역시 제조공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본사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갖추며 리뉴얼했는데요. 보통 공장을 생각하면 칙칙하고 딱딱하기만 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식당부터 관리 사무동까지 쾌적하고 따뜻한 컨셉을 모토로 새롭게 꾸민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택공장, 충주공장, 물류센터 등 퍼시스그룹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결코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워크에 대해 따로 공식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문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근무 형태를 스마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리뉴얼된 본사의 대부분은 프리어드레스 방식으로 키오스크, 전자방표 등 자리 예약 시스템을 통해 그날 업무 형태에 맞는 공간을 본인 스스로가 예약하고 개인 사물함에서 업무에 필요한 짐을 꺼내고 각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스스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연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진행과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맡고 있는 그룹웨어입니다. 웹 모바일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신저는 물론 가상의 채널들을 만들고 업무 전자결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전화기가 없는데요. 보통 다른 회사의 경우 막내 사원이 층 전체의 전화를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하는 고충들이 없습니다. 각 담당자의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 전화를 사용하고 전화기 울리는 소리에 방해받지 않아서 저희는 집중 업무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행복을 고민한 생활과 문화 카테고리입니다. 퍼시스그룹에는 호칭이 없습니다. 김대리님, 박 팀장님 등 직급에 대한 호칭 없이 김철수님, 영희님처럼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 서로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부터 막내 사원까지 직급을 막론하고 모두 님 문화로 호칭을 통일하였으며 저희는 이를 통해 서로 더 존중하고 유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퍼시스그룹에서는 경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인데요. 임직원분들의 경조사의 동료들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회사에서 대신 금전적으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시즌에는 임직원분들이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몸만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축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기초자산 형성을 위한 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사원의 경우 안정적으로 조기에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킹 클래스, 스포츠, 식사 등등 멘토 멘티가 함께 논의해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정 콘도 예약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콘도와의 제휴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보전하는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이기 때문에 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무료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문화적인 혜택을 꼭 입사하셔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채용편입니다. 먼저 저희 인재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채용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퍼시스그룹의 인재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특별한 인재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새롭게 인재상을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항목은 기존의 임직원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역시 퍼시스 그룹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인재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3가지이며 탐구정신, 열의, 이타심입니다. 탐구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깊게 몰입하여 고민하고 열의와 함께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고 사사로운 마음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입사원들의 모습입니다. 향후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 이를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직무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졸업자 및 2021년 2월 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내 영업관리 등 9개의 직무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퍼시스그룹 채용 사이트에서 서류 접수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채용 사이트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웹 브로셔와 자료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채용은 그룹 공통으로 진행되며 면접, 인턴, 교육과정의 모습과 면담을 통해서 최종 브랜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1, 2차 면접, 인턴 실습, 3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며 1차 면접은 역량 면접으로 실무팀장과 인사팀이 면접관으로 구성되어 해당 지원자가 직무에서 얼마큼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이어서 2차 면접에서는 부문 임원과 인사팀이 면접관이 되어 개인의 성향과 조직 적응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 4주간의 인턴 실습 이후에 진행되는 최종 면접은 최고 경영진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저희는 모든 면접이 면접관 다대 지원자 1로 구성됩니다. 그만큼 개인의 역량과 성향을 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신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일부 직무의 경우 면접 과정에서 직무 역량을 추가로 체크할 수 있는 실기 테스트도 진행할 계획이며 대상자의 경우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좋은 공간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사람이 조직을 성장케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행복한 워크앤라이프를 위해서 퍼시스그룹과 함께 일해보시니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퍼시스그룹과 채용 프로세스 소개를 마치겠고 이후 채용 담당자와 함께하는 채용 FAQ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퍼시스 그룹 채용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볼 FAQ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인재문화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재문화팀 오문영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퍼시스 그룹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FAQ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질문들은 지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보실 만한 내용, 그리고 이전 발표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 그리고 이전 채용에서 많이 질문되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전형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공, 직무 연관도, 나이, 학점, 어학 점수 등 채용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설명회전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많이들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학점이나 어학 점수, 그리고 직무하고 전공 간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선순위가 있는지, 아니면은 커트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서류 필터를 하는지,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커트라인이 있거나 그걸 필터를 하지 않습니다. 아, 맞죠. 네. 그러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모두 지원자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뒤에는 그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이제 4가지 문항을 자기소개서에서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면서 그 지원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어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얻었던 교훈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하고, 그 나오는 점수나 자격증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은 평가의 당락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A를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따지는 것보다도 왜 그런 결정을 했었는지, 그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보유하고 나서의 그 공부했던 과정들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런 것 위주로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아까 뭐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뭐 이력에 대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그런지 궁금합니다. 예, 그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부분보다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 제가 좀 세 가지로 좀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는데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보면은 보통 자기소개서 쓴다고 하면은 되게 열심히 밤에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반복들을 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계속 고민하시기보다 내가 어떤 고민들을 했었는지를 계속 좀 되짚어보고 그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뭐 문장을 너무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거나 그러시지 말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작성을 하실 때 그 어떤 그 내용의 답변을 작성하실 때 현상에 대한 내용들만 쭉 작성하시고 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동아리 회장을 했는데 그 같은 동아리 안에 있는 학생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걸 중재하는 역할을 본인이 해서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만 쓰시면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중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뭐 고칠 점은 없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분들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현상만 쓰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구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본인의 생각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평가하는 요소를 고려를 하자면은 이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저희한테 알려줘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어떤 지원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표현보다는 본인에 대한 생각과 내용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은 저희 문항 중에 이제 그 실패를 했다가 극복했던 사례를 쓰라고 하는 문항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실패를 했다가 극복하고자 노력했는데 더 실패해도 문제 없어요. 그런 사례를 쓰셔도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상만 쓰시지 마시고 그 안에 본인이 고민했던 요소들을 잘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좀 상세 직무에 좀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R&D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사무 환경 연구 직무 1차 면접 시 그다음에 실기 시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기 시험 및 PT 발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1차 면접은 본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뭐 어떤 과제가 이제 미리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면접장에 오시면은 면접을 보기 전에 실기 테스트를 간단하게 봐요. 그래서 실기 테스트 본 그 결과물을 가지고 1차 면접에 들어가서 그 내용으로 이제 PT 설명들을 하시고 거기에 질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뭐를 이렇게 과제를 드리고 그거를 뭐 다른 곳에서 준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설명 과정들이 일단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면접을 질문을 좀 받고 진행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본인이 테스트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간단한 자기소개는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질의응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T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그 이후에 지원자의 그 역량 면접을 따로 보게 됩니다. 네. 그게 뭐 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면접을 보시는 건 아니고 한 곳에 들어가시면 입시를 하고 나서부터 그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형 단계 넘어서서 좀 인턴 단계에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인턴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턴은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약 한 4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4주간의 인턴 실습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지원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도 이제 지원자분들이 우리와 동료로서 맞는지 검증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반대로 지원자분들도 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동료들은 어떤지, 그 문화는 어떤지, 일하는 방식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하기도 하고. 네, 본인들도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 회사를 다니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분명히 본인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채용 설명회나 아니면은 온라인에 있는 웹상의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안 좋은 모습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오셔서도 저희가 뭐 인턴 실습하시는 동안 단순히 사무 보조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시게 되면 실제로 그 면접 결과에 따라서 배치받은 그 직무에 맞는 팀에 소속이 돼서 4주간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하드하게 그 프로젝트 과제들을 운영들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 개만 프로젝트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임직원분들도 본인이 개인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회사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개인 구성원들의 성장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4주라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지원자분들도 어떤 성장의 보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인재상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사내 우수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인재상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인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인재상은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탐구 정신하고 열의 이타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업무나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일을 왜 하는지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런 탐구 정신이 중요하고, 그런 탐구 정신을 갖췄다고 하면은 그냥 호기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정말 되게끔 하는 열의 있는 도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열의가 또 필요하고, 이것들이 이제 개인으로서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조직으로서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생각을 좀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배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타심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인재상이 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이고 좀 연결되어 있는 요소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게 좀 문용님께 질문이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시간을 좀 되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퍼시스 그룹 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것만은 더 노력했을 것 같다, 혹은 이것을 준비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일 수도 있다고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개인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질문 주신 분은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한 자격증이나 뭐 어학 점수를 높이는 일,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의 나와 취업할 때의 나와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냐고 생각해보면은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거를 다 날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라고 표현은 하시지만 저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 온라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취업난 속에서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사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지금 취업을 하실 때, 준비하실 때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도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올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게 이제 내가 통제 가능한 부분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에 본인이 많이 매몰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그럼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들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긍정적인 태도나 반응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테니 그런 부분을 저는 일찍부터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삶에 대한 태도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달드린 정보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퍼시스그룹 회사 또는 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퍼시스그룹 채용 사이트 Q&A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인 사무환경에 대한 이야기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